맛있는 테마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수익률 좋은 걸 보면 뭐 현대건설이나 NH투자증권 같은 주식 지금 2, 3월에 추천해 주셔서 수익률 좋습니다. 특히 증권주들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워낙 뭐 따라잡을 수 없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요. NH투자증권은 일단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도달하는 모습이네요. 목표 주가 이미 도달했는데요. 증권주 진입할 때인가요? 퇴장할 때인가요? 네, 사실 증권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개별 종목처럼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간 조정 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정도만 나온다면 이때는 충분히 사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증권주는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본다면 지수의 상승률보다 보통 증권주는 3배 정도 올랐던 그런 뭐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증권주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뭐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목할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인터넷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이란 부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좀 핫했었는데 뭐 지금은 사물 인터넷은 테마를 조금 못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기가 팍팍 그러면서 뭐 한 통신사가 인터넷 CF를 뭐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기가 인터넷이란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1000mbps, 그러니까 초당 속도가 1000메가가 거의 맥시멈인 그런 인터넷이었는데 기가라 그러면 이제 10배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한마디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뭐 당연히 TV도 보고 있고 뭐 그 UHD TV, 그러니까 고화질 TV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가 인터넷, 이제는 인터넷이 한 번 더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에는 구리선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인터넷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광통신 인터넷,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네. 이제 돌아온 투자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에 투자 사이클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2015년 정도부터는 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는 다시 한번 투자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에서는 LTE라고 하잖아요. 뭐 5G LTE까지 나왔는데 그 LTE와 기가 인터넷 다른 건가요? 네, 그거는 모바일 쪽에서는 보통 10배 정도가 빨라졌을 때 3G에서 LTE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는 10배가 아니고 한 5배 정도 속도가 빨라진 속도고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기가 인터넷, 이거는 이제 유선 인터넷 속도를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가 인터넷을 하게 되면 그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라 그러죠. 이 와이파이 속도 자체는 좀 더 빨라지게 되고요. 네. 요즘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 안 하시다 보니까 그 인터넷선을 끊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통신 요금이 나가니까 그 인터넷을 끊고 그냥 뭐 와이파이를 쓰시든지 아니면 기존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 인터넷 그 용량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는데요. 괜찮을까요? 통신 장비를 우선 바꿔야 됩니다. 무선 인터넷,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그 인터넷 자체가 빨라지기 위해서도 이 통신 장비에 대한 교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가 인터넷 당연히 유선 기준으로 해서 뭐 저 정도의 속도라고는 하지만 이 기준이 이제 다른 휴대폰 쪽으로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최근에는 그 무제한 인터넷 뭐 아니면은 용량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집에서 인터넷을 안 쓰고 모바일만 쓰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도 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장비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사 네트워크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뭐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네트워크 통신 장비고요. 국내 최고 수준의 그런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일본의 그 손정의 씨가 계시는 소프트뱅크로
가장 많이 매출이 나가고 있고요. 뭐 동남아 미주 지역에 대해서 한 신규 매출이 좀 공급되고 있는 통신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매출도 더 다각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는 사실 매출이 해외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보다는 모멘텀 자체가 해외 쪽에 있고 매출 양 자체도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쪽이 더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엔화 약세에 피해를 좀 입었을 것 같은데요. 위기 요인 없었을까요? 네, 엔화 약세도 뭐 당연히 영향이 조금 있었는데 엔화 약세보다는 이 통신망이란 게 한번 깔고 나면은 다시 까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 자체가 조금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지만 투자가 되지 않을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도 말까지는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초부터 해서 2010년도 말까지는 뭐 10년간 200배 넘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 자체가 당연히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는 추가적으로 통신망을 사실 깔지를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정체가 돼 있었고 주가도 당연히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통신망이 올라갈 때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통신망이 이제 다시 투자가 되지 않을 때는 주가가 횡보하는 거나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신규적으로 투자가 올라갈 때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망의 투자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의 이런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2014년 12월에는 대규모의 그런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오버행 이슈라 그러죠. 블록딜이 있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는 거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에 좀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추이, 또 주가 추이 지금 그림으로 조금 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좀 IT 장비주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IT 장비주도 최근에는 진짜 부각을 많이 받았지만 한때는 침체됐던 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가는 주식이다 보니까 아주 침체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가 한번 깔리고 나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약간 그 침체되는 국면들을 좀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모멘텀들이 주가를 견인할지 예측해 주시죠. 네, 뭐 표면적인 요인과 좀 더 기대감을 가져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요인 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통신 장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요. 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함께 속도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다시 또 통신 장비의 교체가 이런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트래픽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현재까지 본다면 200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고도화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요. 또 교체 수요가 이제는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부터 KT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 장비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KT가 뭐 통신 장비를 교체를 하고 속도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LG U+와 SK텔레콤도 통신 장비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015년도부터는 국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쪽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쪽 매출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과 베트남 쪽으로도 수출이 증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보다 좀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북미 법인이거든요. 북미 법인 쪽으로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12 발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EPS가 희석이 되게 돼서 12 발행을 했다는 것은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이 안을 살펴보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통신망을 깔리는 부분들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회사에 잘 주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강한데요. 미국에서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스프린트 쪽입니다. 미국의 스프린트사는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스프린트를 통해서의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스프린트 쪽에서의 메인 장비 업체인 다산 네트워크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높은데 지금 그냥 기존 한국 법인으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외국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 산업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법인에다가 이 CB 발행을 해서 유상증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법인을 통해서 매출이 나온다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 미국 스프린트로의 매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G폰 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굉장히 다른 여타 통신사들에 대해서 장비가 많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본다면 이번에 미국에 사실 깔리는 장비의 전체 매출은 1조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분만 사실 가져오더라도 다산 네트워크스의 그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미국 법인에서의 추가적으로 커다란 계약권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면 다산 네트워크스의 앞으로의 그런 주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주식 자체가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닌데요. 해외 쪽에 유수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나 스프린트사, 그리고 올해 스프린트사로부터 깜짝 수주를 할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가는 최근 3년 동안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참 어떤 모멘텀으로 갈지 예측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짚어봤고요. 7,4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선에 매수를 해볼까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충분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관점으로 길게 보시는 분이라면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7,200원 정도에 대놓고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8,500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프린트사로부터의 매출이 나온다면 지금 가격에서 한 3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6,700원, 박스권 하단 정도인 6,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통신장비, 사물인터넷, 기가 인터넷 고도화 필요성, 그리고 교체 수요의 본격화였습니다.